지금부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중에 저희가 필수적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하나가 대항력 그래요. 도대체 대항력이 뭘까요? 대항력을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가장 쉬운 예가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집주인이 세입자들을 모두 교체하고 싶어요. 그래서 세입자분들에게 새 집주인입니다. 나가주셔요.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이 대항력을 갖춰 놓으면 어머 새 주인님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서 전세기간 만료까지 더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이사 가고 싶지 않고 그냥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근데 그 힘을 가지려면 임차인이 갖춰놔야 될 게 있습니다. 입주를 해야 되고, 즉 이사를 들어와야 되고, 주민등록을 옮겨놔야 돼요. 그러니까 즉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거죠. 요 두 가지를 갖춰 놓으면 집주인이 바뀌어서 새 집주인이 이사가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저의 기간까지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이사하시면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 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대항력이 갖춰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이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그 시점에 바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항상 그 다음날 오전 0시가 지나야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집주인께서 은행에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은행에서는 담보 설정이라는 걸 하죠. 담보 설정을 한 날짜와 전입 신고를 한 날짜가 공교롭게도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대항력을 행사했을 때 누구에게 우선권이 주어질까요? 같은 날짜 했기 때문에 둘이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입신고를 마쳤을 때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은행에 담보 설정한 것이 우선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여라도 알고 계시면 나중에 혹시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엔 우선변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가 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어떤 경매대금, 즉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을 통해서 내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은 우선 또 임차인분이 사전에 해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대항요건, 아까 대항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 즉 이사를 들어오고 그 다음 전입신고를 해놓으면 대항력이 생기는 거고 여기에 한 가지 더 확정일자를 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처음에 이사를 와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전세계약서 가지고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안전하게 임차주택에서 거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엔 임대차 기간입니다. 임대차 존속기간은 최소 2년이에요. 따라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도 최소한 2년의 임대차 기간은 보장이 됩니다. 근데 이제 2년으로 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고 싶어요. 그러면 주인에게 6개월 전에서 한 달 전까지 나가겠다고 통보를 하면 됩니다. 통보를 하게 됐을 때 임대인이
예, 3개월이 지나면은 그 효력 발생으로 인해서 이제 전세금을 내줘야 되거나 아니면 3개월 안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기간은 최소 2년이다. 그러나 꼭 2년으로 할 필요는 없고 1년으로 하더라도 2년까지 예, 살 수가 있다. 그리고 1년을 했고 2년까지 사는 중에 이사를 나가고 싶다면 임대인에게 이사가 나가겠다고 계약 해지 통지를 하면은 예, 3개월 후에는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을 내줘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소액 임차인 우선 변제권은 이제 최우선 변제권이라고도 불러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그래서 소액 임차인이라고 하는 거는 예, 전세 보증 금액이 좀 적은 거를 말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세 보증금이 1억 5천 이하이면 어떤 경매가 그 임차주택에 경매가 들어갔을 때 경매 등기 전까지 임차인이 거기에 이렇게 주택을 이사를 들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이 되어져 있다면 그러면은 확정일자까지 받지 않더라도 1억 5천 이하의 5천만 원까지는 예, 보상을 그러니까 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임차인의 소액 보증금을 보호해 주기 위한 제도이고 그 임차주택이 경매가 넘어가기 전까지 임차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이 되어져 있다면 확정일자까지 받지 않은 경우라도 보증금 1억 5천 이하의 금액 중에서 5천만 원은 다른 담보 물권자들보다도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만약에 소액 임차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예,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지 못해서 나중에 이게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신다면 예, 굳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예, 최우선적으로 예, 5천만 원까지는 먼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예, 그렇지만 예,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1억 5천 다 변제를 받아야지 5천만 원만 받는 거는 너무 억울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예,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꼭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예,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예,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제가 초반에 살짝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임대차가 끝났어요. 2년을 다 살았는데 이사를 나가고 싶은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못할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사는 나가야 되겠고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그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상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완전하게 등록이 되어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예, 집을 비워둔 채 이사를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경매라든가 아니면은 예, 어떤 권리상의 어떤 이제 그 처리가 끝났을 때 예, 우선해서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좀 이 부분 때문에 작년에 굉장히 조금 이슈되기도 했던 사항이긴 한데 지금은 많이들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해서 그런지 이거에 관련된 논란은 이제는 많이 잠잠해진 것 같아요. 계약갱신 요구권은 한마디로 말하면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해서 살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원했을 때 하는 것이고 임대인이 강요를 해서 한 번 더 사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그 다음에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2000년도 12월 10날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은 2달 전까지 임대인에게 저 앞으로 2년 동안 더 살겠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의사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첫째는 임대인 본인이 살겠다고 하는 경우나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이 살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수용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나중에 그래서 이사를 나갔는데 나중에 정말로 임대인 가족이나 본인이 살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 그러면 다른 어떤 피해 보상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한 달이나 2달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고 하는 점, 그리고 계약서 상에도 추가로 만약에 보증금액을 증액을 해서 다시 그냥 살게 된 경우라면은 증액된 내용,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권이 사용됐다고 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전세 계약서에 아마 추가로 기록이 될 겁니다. 전세 계약서 상에 추가 기록 없이 구두상으로도 갱신 계약 요구권을 사용하겠다라고 해도 당연히 권리를 부당받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래도 아마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 계약서 상에 아마 그 내용을 기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대차 법에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렸습니다. 이게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은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어떤 상황이 되어졌을 때 현재 내가 갖추어 놓은 것들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꼭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